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를 대할 때 두 가지 얼굴로 대하고는 했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Pray for Japan,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기부를 받고 나서는 기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 때리기로 괴롭힐 때는 언제고 또 위기가 찾아오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왜 일본이 또 얼굴색을 바꾸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색이 바뀐 일본의 속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일본 정부는 최근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인천 나리타 공항은 각각 서울,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취지였지만 쥐들이 먼저 입국 규제까지 해놓고 사실상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10명에서 20명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의 여행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분위기는 사실상 일본 딴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우회적으로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는 신임 한국 주재 일본 대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이스라엘 주재 일본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보시 고이치라는 사람은 한국 근무 경험이 풍부한 데다 한류 팬을 자처할 정도로 친한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으로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아이보시 대사는 1983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한국에서 2차례에 걸쳐 약 4년 2개월 동안 근무했고 2006년 8월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로도 발령받아 2008년 9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친근한 인상을 여러 차례 표한 바 있습니다. 주한 일본 공보문화관 홈페이지에 올린 슬픈 한국어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한국어가 서툴러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인을 도와주려는 친절한 한국분들 덕분에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서서히 서울 생활에 녹아들었다. 바쁜 일정에도 노래방 덕분에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어가 향상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많은 한국 음악 CD를 구입해 가사를 사전으로 찾아보곤 했다. 한국에서 근무하다 외무성으로 복귀했지만 당시 일본에서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업무와 상관없이 한국어를 즐기게 되었다. 덕분에 일본 서점에는 한국 문화를 소재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재가 넘쳐났고 신오쿠보에 가면 최신 CD와 비디오도 입수할 수 있어서 몸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한국에 있었다. 해외 출장 때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출장지에서도 현지의 한국 요리점에 꼭 들렸기 때문에 때로는 동행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있었지만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리타 공항에서 바로 신승훈 콘서트장에 가기도 했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한국 주재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기용해 사태 타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임무는 일제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의 보도처럼 주한 일본 대사 후임으로 아이보시 대사가 기용될 경우 대사관 고위직 세 자리에 이례적으로 한국어가 유창한 외교관들이 포진하게 됩니다. 기존 대사관 인사에도 소마이로 이사 총괄공사와 미바의 다이스케 정모공사는 둘 다 대표적인 지한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마공사는 한국대학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고 미바의 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유학했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아베의 정신을 계승한다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들을 내린 것일까요? 이같이 일본이 한국에 친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는 데는 아베의 몰락과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는 아베 신조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 국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고급 호텔로 불러 그 비용의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이 보도를 처음 낸 곳이 그동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요미우리 신문과 공영방송 NHK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봐왔던 이 매체들이 전임 총리 아베의 흠결을 보도한 데는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는 최근에 발매된 기사에서 검찰이 아베 총리의 벚꽃 스캔들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한 건 검찰과 총리 관저가 아베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검찰의 아베 수사 정보는 미리 검찰의 보고를 받은 총리 관저에서 흘렸다는 것인데요. 검찰에서도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벼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 아베가 자신의 최측근이던 구로카와 히로모 당시 도쿄 고검 검사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측근에게 특혜를 주려 법까지 개정하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개정은 무산됐지만 일본 검찰은 아베 때문에 체면을 구긴 셈이 되었습니다. 페페TV야 검찰이야 그렇다 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갑자기 왜 배신을 때린 거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비리가 방어해줄 수 없을 정도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현 제4선거부 지부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지적을 받은 기업인 제약회사 니온케미파로부터 정치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농림 수산상을 지낸 요시카와 다카모리 의원과 니시카와 보야 내각 관방 참여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 또한 스가가 아베를 때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가는 생각보다 야망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엉격결에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5개월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본 총리는 스가, 아베, 이시바 3파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가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가 스가 총리 관저의 분위기를 묘사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활극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권 위기 수준인 30%대로 고꾸라진 지지율을 겨우 회복했던 스가 총리는 이달 다시 40%대에 접어들며 지지율 붕괴 국면, 심지어 사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에 출연해 안녕하세요 가스이문이다 라며 시덥지 않은 농담을 뱉은 것은 오히려 불붙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현 내각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내각의 비상사태 발효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 노래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비즈니스 프레스에서는 스가 총리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스가 총리 주변에는 권력의 빌부터 으스대고 무능력한 측근들만 있다며 스가 내각에서도 관료들의 윗선 눈치 보기를 뜻하는 손탁구 행정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친구 정치와 측근 정치를 일삼는다면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우를 맞은 스가 총리와 측근 모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분석하며 단면 내각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아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이 주창했던 방위 목표인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방위 정책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적기지 공격이라는 표현에 애착을 갖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스가가 아베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슈칸본션에서는 아베와 스가 사이에 틈이 생기고 있다면서 아베가 이런 스가의 계승 무시 움직임에 분노했다는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스가가 적기지 공격 능력 외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이 있어 앞서 아베가 결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결국 화가 난 아베 전 총리가 총리 정권 사안인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을 택한 스가 총리.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일본의 모든 행동에는 다 숨겨진 속내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아베씨, 마스크는 왜 써야 할까? 알다시피 병원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전파력이 무척 크다. 변종도 빨리 생기고 독성 또한 다양하다. 코로나19는 비말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비말감염은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해 생기는 가뭄으로 접촉감염의 한 형태다.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는 침 등의 작은 물방울, 즉 비말이 바이러스에 섞여 나와 타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비말은 기침할 때 많이 튀어나오고 일상적인 대화나 식사 중에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 비말에 섞여있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이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전염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한국을 능가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헤일리 메커넌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의 50개 검사 실적을 비교한 도표까지 들고 나왔다. 메커넌이 대변인은 마침내 미국이 검사 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 면에서 황금 기준으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커넌이 대변인이 이날 제시한 도표에는 마페 그래프 형태로 한국과 미국 내 50개 주별로 검사 실적이 비교됐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메커넌이의 선언은 인구당 검사에 한해서는 맞지만 사망자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이지만 29개 미국 주의 경우 5월 11일 현재 사망자 수가 1을 넘어선다고 꼬집었다. 한편 메커넌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한 데 대해 지적을 받자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얼굴을 가린다면 여러분은 듣기가 힘들 것이라며 나는 미국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의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에게 보낸 마스크 50만 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군 수송기를 통해 50만 장의 KF94 마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기지에서는 미 정부 인사와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은 다정한 기부와 너그러움에 대해 한국 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이 제공한 방역 마스크 200만 장을 받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위터에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 미 연방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제공해줘 한국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제적 대행에 맞서 함께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동맹은 계속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던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FDA는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심각해 의료진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FDA는 지난달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산 N95 마스크 수입을 대거 허가한 바 있다. 원래대로라면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FDA는 긴급 사태를 감안해 중국이 아닌 제3국이나 독립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마스크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미세입자의 95% 이상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국립안전보건연구원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스크는 미세입자 여과율이 9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중국산 마스크 67종 중 60%가 기준 이하 성능을 보였으며 특정 마스크는 24에서 35%의 입자만 걸러냈다. FDA는 일부 중국산 마스크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표본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마스크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N95 마스크 100만여 개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력 의료진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불량을 주장하며 60만 개를 전량 리콜 조치했다. 일본 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에서 거즈와 고무줄, 스타킹 등 재료로 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7일 마이니치 신문과 NHK 보도에 따르면 천 마스크를 만드는 재료인 거즈와 고무줄도 각 판매점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삿포로시 조호구에 있는 한 수의점에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발생한 2월 이후를 마스크용 고무줄이 있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수의점의 사장은 고무줄은 들여놓아도 곧바로 매진된다고 전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현에 14개의 점포가 있는 수의점 모카다에도 2월 하순부터 거즈와 고무줄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달 상순 모든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갈 때까지 천 마스크 재료는 품귀 상태가 됐고 인터넷 주문도 급증해 접수를 중단해야 했다. 휴고현에 본사가 있는 아기용품 체인 니시마스야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아기를 목욕시킬 때 사용되는 거즈 타올 등의 매출이 평소의 3배로 늘었다. 천 마스크 재료로 쓰이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베시에 있는 니시마스야 점포에선 지난주 입고된 거즈 타올과 손수건 등 20여 점이 당일 매진됐다. 이 매장은 원래 용도 이외 구매는 삼가 달라고 게시하면서 구매 개수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고 NHK는 전했다.